안녕하세요. 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선영입니다. 오늘은 부모 상담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상담의 경험이 많으신 대표님과 원장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맘스 닥터 대표 신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있는 아동발달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네. 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할 때 어려운 점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어려운 건가요? 어려움은 상당히 많이 있죠. 아이들 수업을 어떤 목표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부모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 영역에 있는 선생님들과 수업을 어떻게 코워크해서 해나갈 것인지, 사실은 아동발달센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중에 사실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부모 상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상담이 어려운가라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 봤더니, 첫 번째는, 아이들과 이제 수업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조리 있게 전달하는 부분이 일단은 좀 가장 어렵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보다 이 전문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내가 알고 있어야지 이 부모님들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이제 부담감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제 부모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딱 막힐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부모 상담을 좀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하루 이틀, 한두 달 수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어떤 아이들은 평생을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웬만한 어머님들은 사실 전연차 선생님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더 내가 어떤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실하게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봤을 때 이제 센터에서 우리가 수업하는 비용이 사실 좀 비싸잖아요. 만만치 그러다 않죠. 보니 네. 그 가치만큼 선생님이 성과를 내야 된다. 네, 성과를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부모 상담 시간에 부모님께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상당한 좀 부담과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도 약간 지금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네. 네. 부모 상담할 때 되게 어려운 점이 되게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어머님들이 하는 질문에서 좀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3명의 경력을 다 합했더니 60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임상에서 부모 상담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어머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요거는 첫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 자폐인가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폐가 맞습니다 또는 아닙니다 라고 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진단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얘기하고, 저희는 이 아이가 어떤 이제 성향과 증상이 있는데 그런 증상들을 좀 완화시키고 좀 그런 성향이 옅어지게 만들어서 이런 지역사회나 또 교육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지 우리가 진단하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부모님께서 궁금하시면 병원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시니까
전문가 선생님께 가서 한번 상담을 하시거나 한번 좀 안내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부모님들이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데서는 조금 잘못된 정보나 지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폐를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없어지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옅어지게 해서 수용 가능한 범주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인으로부터 내가 수용받아지는지 또는 그 집단 안에서 그런 범주 안에서 가능한 부분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는요. 우리 아이 몇 년 하면 되나요? 수업을 얼마나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 하시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개인마다 굉장히 다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 몇 년이다라고 어떤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그 수업을 얼마나 잘 참여하고 얼마나 속도가 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예측하고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는 정기평가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얼마만큼 좋아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목표를 재설정하시고 같이 일관되게 해나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몇 년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단기 목표는 6개월 정도 설정하고 장기는 1년 정도 목표 설정하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중재를 해보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부모님께 종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단기간 중재를 했을 때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쉽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부모님과 다시 상의해서 목표를 다시 설정해 가면서 계속 나아가기도 해요. 그러면 1년보다 좀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책이나 논문에 근거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하는 중재는 이제 감각통합 중재인데 이 중재는 근거에 의하면 최소 1년 그리고 최대 2년 정도는 해야 어떤 효과성이 나타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대로 말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죠.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임상 경력이 몇 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럴 때 거짓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실대로 말하는 게 사실대로 좋을까요? 말해야죠. 왜냐하면 그 질문 한다는 건 벌써 선생님이 어려 보이고 경력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하게 대신에 저는 이제 연차가 낮고 나이가 어리지만 누구보다 열정이 있고 열심히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를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정확한 어떤 수치를 말씀드린다는 게 아니라 연차가 어리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연차가 낮고 이제 나이가 어려서 이제 부모님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게 신뢰를 주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게 당장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회기 때 꼭 답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신뢰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부모님 물어보시는데 제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캘린더에다가 바로바로 적거나 다이어리에 적어서 꼭 기록을 한 후에 저도 논문이나 책을 찾아보고 나서 다음 회기 때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진행하시면 네, 신뢰를 이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많이 하는 질문이 미술 학원 보내도 될까요? 아니면 태권도 학원 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 이럴 때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뭐 사실은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질문하시면 한 번 더 대질문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학원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봐서 그런 부분들이 보내시는 이유와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아세요.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목적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또래 아이들과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같이 놀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서 보내시는 거면은 네, 가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 속에 우리 아이가 가면 사회성 기술을 자연스럽게 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첫 번째가 맞으시면 보내도 되지만 두 번째로 뭐 사회성 기술이 목적이면 그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하는 이제 감각 통합 중재 분야에서는 이제 감각이 좀 과민하고 예민한 아이들은 그렇게 많은 아이들 속에 있을 때 굉장히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그런 많은 이제 태권도장 가면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활발하잖아요. 그런 곳에 가 있을 때 네. 아이가 좀 힘들어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안내를 좀 드려서 네. 맞습니다. 네. 그 여러 아이들 또래 집단 안에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회성에 발달하는 줄 알고 있는 좀 잘못된 지식을 갖고 계시는데요. 기회가 적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회로서는 굉장히 좋지만 어떤 사회적 기술이라던가 사회성을 정확하게 발달시키기 위해선 사실은 그건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발달 단계가 있어요. 애착이 잘 형성이 된 다음에 정서가 발달하게 되고 그 정서를 통해서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자아 존중감이라던가 사회적 기술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친사회적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과 이런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어디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발달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받고 선생님들이 상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2026년에 감각발달재활교육협회에서 연간 일정에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포함한 교육 일정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임상가들 중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내년 우리 교육과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여러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어떤 선생님은 중재는 조금 미흡하지만 부모 상담을 아주 잘하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중재는 너무 잘하는데 부모 상담이 미흡해서 자꾸 아이들이 좀 드랍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부모 상담을 좀 꽉 채울 수 있는 비언어적인 스킬들이 조금 있을까요? 그거를 조금 같이 에피소드 형식으로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생님이 좀 있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업은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어머님들과 치료사가 충분하게 어떤 신뢰, 라포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사실 여러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살펴보시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이런 태도, 비언어적인 이런 제스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아이를 같이 데리고 교실로 들어갈 때 대부분 이렇게 손을 잡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안고 들어가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아이의 소매 끝을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는 어머님이 좀 굉장히 놀라셨어요. 기분 나쁘죠. 그쵸? 선생님 보셨을 때 굉장히 기분 네. 나쁠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그 어머님도 딱 그걸 보는 순간
하는 생각이 드시면서 수업 시간에도 저렇게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종결이 됐습니다. 저도 임상에서 보면 선생님은 서서 상담을 하고 엄마는 앉아있고 아래로 눈을 깔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 또는 상담 시간이 이제 촉박하다 보니까 끊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상담하는 경우, 그 아이한테 아이의 이름이 있는데 걔는, 얘는, 쟤는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고 다정하게 아이를 불러주고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어머님하고 상담할 때 사실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 왜냐하면 어머님이 아이랑 자기를 사실은 좀 같이 동정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한테도 저렇게 약간 위협적으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그리고 상담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좀 상담이 부족했는데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시간을 다시 한번 잡아서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 이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임상 경력이 풍부하신 우리 대표님하고 원장님 모시고 부모 상담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많이 하는 질문과 그리고 비언어적인 스킬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